자, 오늘은 권혁준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관 히어로 슈퍼맨 권혁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는지 또 기대해 보면서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네, 얼쑤. 네, 오늘도? 오늘은 우리 가정 경제에서 가장 큰 고정 지출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보험이고요. 어떻게 보면 보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면 제일 먼저 정리하고 싶을 정도로 평소에는 쓸 일이 없지만 우리가 막상 아프거나 다쳐서 큰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게 보험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게 무작정 정리하는 것도 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보장성 보험 가입할 때는 나에게 필요한 특약들을 아주 가성비 있게 잘 가입해야 합니다. 결국 같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효율적인 보장들로 구성해야 소비자 입장에선 이득인 거고 그래야 불필요한 특약과 필요한 특약, 보험에 이제 쓸데없는 돈이 나가는 걸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목요일에 오시니까 더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좋네요. 옳은 얘기만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음.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알쏭 달쏭 보험 시간. 보험에 가입하다 보면 이 특약 넣을까 말까 고민 많으시잖아요. 네. 또 가입되어 있는 보험 증권을 보다가도 이 특약이 과연 나한테 필요한 특약일까? 그냥 뺄까 말까 헷갈리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고민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특약은 넣을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넣으셔도 됩니다. 고민하지 마. 특약. 네. 입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득이 되는 특약. 이 특약은 넣으십시오라고 전문가가 짚어드리는 특약입니다. 네.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특약 어떤 겁니까? 네, 우리 신체 중 어느 부위 하나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를 꼽는다면 머리가 아닐까 생각돼요. 네, 우리 이 머리 안에는 신체를 움직이고 온몸의 신경계를 조정하는 뇌라는 아주 중요한 장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중요한 뇌에 혹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무섭다. 네, 그게 바로 뇌종양입니다. 뇌에 생긴 종양인데 이때 생긴 종양이 악성이면 악성 뇌종양에 해당되고 뇌암이라고도 합니다. 양성이면 양성 뇌종양이라고도 하죠. 여기서 암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악성 뇌종양인 뇌암일 경우에는 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지만 양성 뇌종양일 경우에는 일반암 진단비를 못 받게 되는데요. 근데 이때 우리가 보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 양성 뇌종양 진단비 특약입니다. 예, 이 특약 또한 보험료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보험 점검이나 보험 가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넣는 것을 좀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암이 아닐 때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양성이냐 악성이냐를 따졌을 때 악성이면 암이다. 네. 근데 양성이면 암은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 뇌종양일 때도 받을 수 있는 특약. 근데 아무리 암이 아니라고 해도 뇌에 생긴 종양은 양성이어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종양이 생긴 부위가 다른 부위라면 병원에서도 사실 별다른 치료 없이 그냥 지켜보자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건강검진하고 나서 의사가 혹이 있긴 한데 큰 문제 없으니 일단 봅시다 하고요. 하지만 뇌종양은 좀 달라요. 아무리 양성일지라도 크기나 종양이 생긴 위치에 따라서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종양의 크기가 작더라도 우리 뇌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부분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치. 예, 뇌종양이 악성이 아닌 양성이라고 해서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지만 양성 뇌종양이라면 암보험에선 진단비를 받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네. 어쨌든 치료는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진단비 같은 거, 치료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보험으로 마련해 두는 게 좋다. 네. 보험료가 저렴할까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이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양성 뇌종양 진단비가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회사마다 물론 가입 나이나 시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요. 많게는 2천만 원 이상도 가입이 가능해요. 근데 보험료가 비갱신형 기준으로 계산을 해봐도 적게는 몇백 원, 네, 많으면 뭐 1, 2천 원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보험 점검을 하거나 보험 가입을 앞둔 동기 여러분들께서는 잘 적어 놓으셨다가 이 양성 뇌종양 특약 가입을 권해드립니다. 굉장히 저렴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몇백 원에서 뭐 많아봐야 뭐 1, 2천 원 정도. 네, 맞아요. 근데 뭐 어린이 보험 혹은 뭐 일반 보험에서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어떤 회사들은 유병자용 보험 있잖아요. 네. 이런 데서는 양성 뇌종양 특약을 좀
한도가 적거나 가입을 안 시켜주는 회사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살펴봐야 되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특약이 좀 필수라고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주파수 채널을 돌리다가 방금 전부터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또 보험증권 열어봤더니 양성 뇌종양 진단비 특약이 나는 왜 없지? 하면서 보험을 새로 가입해야 하나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보험 점검을 하거나 보험 가입을 앞뒀을 때 그때 이 양성 뇌종양 진단비 특약을 껴 넣으라는 거죠. 그래서 신규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주디도 방금 들으셨어요. 네. 네. 뭔가 계속 그죠, 맞죠? 막 그쵸? 이렇게 확인받는. 그러니까 이게 보험 점검을 하고 나서 보험 점검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에 끼워 넣는 걸로 이 특약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 특약만을 위해서 새로운 보험을 가입해서 우리 집에 뭔가 소비를 늘리지는 말아라.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물론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이 양성 뇌종양은 종양이 커지는 속도가 느리고 수술로 완전하게 없애기만 하면 사실 완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까지 가지 않는 게 대부분이라는 의학 통계가 있기도 한데요. 보험에서 정한 이 양성 뇌종양 진단비를 주는 기준은 좀 다르기 때문에 잘 알고 가입하셔야 돼요. 약관에 의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약관 물론이죠. 히어로. 네, 맞습니다. 약관 히어로가 한번 말씀드리면 약관에는 네, 신경외과적으로 뇌종양의 절제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남아 있어야만 양성 뇌종양 진단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가 건강검진이란 게 생활화되지 않았을 때 이야기인데요. 평소와 달리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야 뇌 MRI를 찍거나 CT 촬영을 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뇌종양 크기가 수술할 정도로 커졌을 때 발견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수술로 종양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땐 그랬지만 지금은 워낙에 건강검진 많이들 하시고 또 초기에 발견이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요즘은 이상 징후가 없어도 건강검진을 미리 받는 경우가 많고 뇌 MRI, 뇌 CT 촬영은 기본적으로 사실 하시기 때문에 작은 종양도 미리 발견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는 보험사에서 정한 양성 뇌종양 진단비의 지급 조건에 맞지 않아서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는 쓸모없는 특약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만 그런 근거만으로 필요 없다고 할 수 없는 게 보험료가 워낙 저렴하고 앞으로의 건강 상태를 사실 우리가 100%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양성 뇌종양 특약이 쓸모 없다, 뭐 없어도 된다. 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보험금 지급이 그렇게 쉽게 되는 특약은 아니지만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가격 자체가 저렴하고 또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또 악성보다는 양성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 뇌종양 같은 경우에 양성 뇌종양 특약을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동기분들이 어떤 걸 걱정하시는지까지도 콕콕 집어주시네요. 그렇죠. 네. 지금 당장 양성 뇌종양 특약 하나 없다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양성 뇌종양으로 병원 다니셔도 나라에서 해주는 산정 특례에 해당돼서 급여 치료 병원비의 90%를 지원해주고요. 본인이 내는 10%의 병원비도 사실 의료실비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비급여까지 포함해서 병원비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수술까지 이어진다면 수술비 보험에서도 보장받을 수 있기도 하니까 사실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돈키남 김충남 전문가가 다뤘던 다빈치 로봇 암 수술하고 같은 네, 맥락이네요. 뭔가 새롭게 보험을 가입하진 않아도 되지만 있다면 좋은. 네, 맞습니다. 이게 보험 가입하라는 방송만 보시다가 이 특약 꼭 가입 안 해도 괜찮다,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방송 들으니까 어색하실 거예요. 특히 권혁준 전문가 입으로 들으니까 되게 어색해요. 그렇죠. 보험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농담이고요. 네, 저희 돈키호테가 어떤 방송입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보험으로 지갑 열기하는 방송 아니죠. 그렇죠. 꼭 필요한 보험만 가입하고 저축하라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성 뇌종양 특약은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보험 점검이나 보험 가입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 겸사겸사 같이 준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우리 전문가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이 특약이 없는데 요거 보험 또 새로 들어야 되나 하는 분들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양성 뇌종양 같은 경우에는 산정 특례로 인해서 국가에서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보험이 있다면 수술비 보험이 있다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특약 하나 때문에 보험을 추가하지는 말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하지만 뭐 새로 점검을 한다면 뭐 가입하면 좋은 특약, 가성비 좋은 특약이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로 설명을 듣고요. 오늘 갈팡질팡 선택의 순간을 돕는 본격적인 이야기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디, 액션. 엄마, 지금 통화 괜찮아? 괜찮아. 왜 딸? 아니, 언니랑 나랑 아기 때 똑같은 보험 들었었지. 그렇지. 너네 쌍둥이잖아. 보험뿐이냐, 옷이며 신발이며 머리 스타일이며 아유 전부 다 똑같았지. 그냥 언니 하면 다 따라한다 그러고 그때 참 이뻤는데. 아, 이쁜 건 나도 알지. 우리 그런 얘기하려고 전화한 게 아니고 왜? 나 며칠 전에 보험 만기된다고 전화 왔던데. 그래서 난 잘 모르니까 그냥 기존 거 그대로 연장해주면 안 되냐고 물어봤거든. 아니 그랬더니 그 설계사가 글쎄 언니는 되는데 나는 안 된대. 어머, 똑같은 거 들었는데 왜 누군 되고 누군 안 돼? 몰라. 나 작년에 갑상선약 먹었다고. 그것 때문에 쉽지 않다는데 잘 모르겠어. 엄마가 좀 통화 좀 해보면 안 돼? 알았어. 아니 근데 거기도 참 웃긴다 야. 20년씩이나 들었는데 그냥 연장해 줄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빡빡하게 군다냐? 아유 별꼴이 반쪽이다 얘. 걱정 마. 내가 통화해 볼게. 엄마 알지? 나 언니랑 똑같은 걸로 들 거니까 꼭 그렇게 해줘야 돼. 아유 쌍둥이 아니랄까 봐. 자, 갈팡질팡 선택의 순간을 돕는 오늘의 이야기. 20대 쌍둥이 자매 보험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쌍둥이 자매 보험 어떤 상태였길래 20년 만기 상품이었는지, 왜 그렇게 드셨는지, 그리고 또 지금 왜 언니는 되고 동생은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건지, 그리고 그 모든 문제점을 다 짚어본 후에 권혁준 전문가가 어떤 마법 같은 솔루션을 또 제시해 주실지도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으로 20대 쌍둥이 자매분을 소개했는데 어떤 사연이었던 거예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한 집안의 쌍둥이 자매에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쌍둥이 자매 둘 다 20세 만기가 다가오면서 기존 보험을 점검하는 시기였는데요. 첫째 따님은 잘된 케이스로 뽑을 수 있겠고 아쉽게도 둘째 따님은 잘못된 케이스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나서 지금껏 보험도 같은 보장으로 가입했었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보험으로 변경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뭔가 예고편 같네요. 굉장히. 네. 일단 어떤 사연인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쌍둥이였는데 20세가 되면서 20살이 되면서 20세 만기 보험의 만기가 다가왔어요. 근데 언니는 되고 동생은 안 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건데 자 어떤 사연입니까? 네, 보통 쌍둥이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보험 가입 절차가 까다롭기도 하고 단태아 하나의 아이만 태어났을 때보다 넣을 수 있는 보장이 제한적입니다. 아무래도 쌍둥이들이 조산 위험이 있기도 하고 그로 인해 태어난 후에도 저체중이나 호흡기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쌍둥이들은 건강하게 태어난 후에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오늘 사연의 쌍둥이 자매도 20년 전에 건강하게 태어난 후에 보험을 잘 가입을 하셨는데 만기를 20세 만기로 짧게 가입하신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늘 얘기하잖아요. 20년 전에 돈키호테가 있었어야 돼요. 그랬어야 돼. 그랬으면 이렇게 들지 않으셨을 텐데. 맞아요. 저희 목소리가 20년 전에는 닿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네, 이 어머님 분한텐 만기를 짧게 한 이유를 제가 물어보니까 그 당시 설계사가 나중에 환급 받는 게 좋다고 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만기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사실 뭔가 이득인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한 가지 붙어요. 뭘까요? 바로 만기 후 보험을 다시 가입할 때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7일 이상의 치료, 30일 이상 투약이 없어야 보험 가입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라는 조건이죠. 보험 가입을 할 때마다 보험사에서 물어보는 설문지, 그러니까 알릴 의무라고 그렇죠. 하죠. 그래서 5년 이내의 병력을 반드시 알려야 되는데 만약에라도 20살, 20세 만기였다면 15살부터 20살 사이에 어딘가가 아팠다, 어딘가를 치료했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보험 가입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지 만기 때 돌려받는 환급금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네, 심지어 납입한 보험료 원금 전체를 돌려받는 것도 아니에요.
아프지 않았고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어도 원금을 다 돌려받는 게 아니에요? 네, 보시면 일부 상품 이름에 100% 환급이라고 적혀 있지 않는 이상 대부분 적립보험료라고 해서 보장과 상관없는 금액이 쌓이고 그중 일부를 돌려주는 건데요. 사연 주신 쌍둥이 자매들의 보험도 매월 납입보험료 7만 원 중 2만 원만 적립보험료인데 20년을 납입을 하셨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총 납입보험료 1,680만 원 중 480만 원이 적립보험료입니다. 그럼 만기 때 내가 납입한 보험료 1,680만 원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잖아요. 절대 아니죠. 적립보험료 480만 원 중에서 70%인 336만 원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었어요. 자, 보세요. 48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적립한 그 돈 그대로 돌려받는 것도 아니고 480만 원 중에서 70% 336만 원을 돌려받는다. 아까워요. 내 돈 너무 아까워. 차라리 별도로 모으는 게 더 나을 뻔했어요. 맞아요. 아니 근데 쌍둥이 자매들한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언니는 되고 동생은 안 되는 거예요? 우선 첫째 따님 같은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 10년 전에 맹장 수술을 했었지만 이건 5년이 지났으니 알릴 의무 사항이 아니죠. 네, 3년 전에 골절로 3주 동안 병원을 다녀서 7일 이상 치료에 해당되지만 기간도 3년이 지났고요. 일회성이라서 그 정도는 보험 가입에 있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험 나이 15세가 지나서 어린이 보험은 가입이 안 되지만 현재 보험회사에서는 상품 이름에 어린이라는 글씨만 없을 뿐 기존 어린이 보험과 거의 동일한 상품들이 뭐 2030 보험, 청춘 보험 등 이런 상품명으로 계속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폭 넓은 보장을 100세까지 비갱신형으로 가져갈 수 있었어요. 이제 어린이 보험이 15세군요. 30세였는데. 그렇죠. 이 부분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우리가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30세까지는 예, 어린이 보험 가입이 가능했다 했는데 뭐 물론 비슷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린이 보험과 비슷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보험들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30 청춘 보험. 네. 뭔가 제가 그때 저도 어린이에요라고 했던 거를 들었나? 그래서 어린이에서 잘랐나? 나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자, 어쨌든 첫째 따님은 굉장히 다행입니다. 다행스러운 네. 일인데 둘째 따님은요? 네, 둘째 따님은 이게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딱 1년만 보험 점검을 서둘렀어도 아주 좋았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1년 전에 집에서 가만히 쉬어도 피곤할 정도로 몸에 이상한 기운이 돌아서 병원에 가셨더니 갑상선 저하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두 달 뒤에 생리가 좀 불규칙해서 부인과를 갔더니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진단까지 받아버렸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지금 호르몬제를 드시고 계시는데 아시겠지만 호르몬제는 거의 평생 먹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둘째 따님은 일반 건강보험 가입이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성분들 중에 갑상선 이상 때문에 약 드시는 분들 또 다낭성 난소 증후군 뭐 주변에서 굉장히 흔하게 들어볼 수 있는 질병들입니다. 근데 그 약은 먹기만 하면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약을 먹는다고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알리름을 기억하시죠? 네. 5년 이내에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에 해당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병자 보험으로 하시는 거예요.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유병자형 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유병자 보험이라고 하면 일단은 일반 보험보다는 보험료가 비싼 보험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병자 보험은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죠. 물론 일반 보험으로 가입을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가입이 안 될 수 있고 혹은 갑상선, 자궁, 난소 같은 현재 병을 앓고 있는 이 부위에 전 기간 부담보가 잡힐 수 있는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가입을 꺼려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부담보라는 게 그 부위는 보장을 안 해주겠다라는 건데 그렇죠. 전기간 부담보면 일정 기간 동안만 안 해주겠다가 아니라 보험 기간 전체에 잡히는 거예요. 100세까지. 그렇죠. 맞습니다. 왜요? 그 부분에 지금 치료 중이신 부분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보는 보장을 안 해주는 건데 이게 둘째 따님은 만약에 일반 보험으로 정기간 부담보로 가입하는 보험에 가입하면 갑상선, 난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예 암 진단비가 나오지 않는 거죠. 갑상선암이나 뭐 난소암 이런 게 걸려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갑상선, 자궁, 난소의 정기간 부담보를 잡혀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기간 제한이 있는 뭐 1년, 뭐 2년, 5년 이런 게 아니고 전기간이라고 해서 보험 만기까지 계속 보장을 못 받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치료 중이기 때문에 전기간 부담보로 잡히는 거다. 네, 치료가 맞아요. 완료된 다음엔 다시 한번 심사를 넣어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소비자한테 일단 너무 불리하네요, 이거는. 네, 맞아요. 그래서 부담보가 잡히지 않는 방법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대부분 보험료가 좀 비싸더라도 부담보가 없는 유병자 보험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따님이랑 다르게 되는 거죠. 유병자 보험은 5년 이내 약 먹는 병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 받아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일단 시작부터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인 건 보험료가 좀 비싸긴 하지만 암, 뇌혈관, 심혈관 같은 중요한 보장을 유병자 보험이라고 해서 보장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네. 일반 보험과 동일하게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네, 일반 보험과 보험료, 부담보 할증, 보장 내용 등을 비교해보고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20살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네, 근데 뭔가 유병자 보험을 가입해야 되나? 이거 너무 아쉽네요. 아쉬운 부분이 많죠. 그래서 보험 점검을 빨리 하셔야 돼요.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치. 네, 다행히도 쌍둥이 자매 모두 의료 실비는 전환 실비로 100세까지 연장이 되었고요. 보통 이렇게 20세까지 가입하는 어린이 보험에 가입하면 같이 딸려오는 실손보험도 20세까지만 보장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전환을 요즘 걸로 전환을 하면 100세까지 연장을 하실 수 있어서 그렇군요. 그렇게 연장이 되었고요. 둘째 따님도 실비가 100세로 전환이 가능했던 이유는 전환 실비에 알릴 의무는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 요 한 가지만 물어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네, 저 또한 아쉬운 점은 첫째 따님과 둘째 따님이 동일하게 암, 뇌혈관, 심혈관 등을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차이가 3만 원이나 났다는 점이 참 아쉽죠. 아니 지난해 그 약을 먹기 시작한 그 하나 때문에 보장은 똑같은데 보험료 차이가 한 달에 3만 원씩이나 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난다. 물론 이 보장 특약을 구성하는 그 방식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일반 건강보험과 유병자 보험의 차이가 보통 20%, 뭐 많게는 30%까지도 차이가 나는데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좀 더 높여서라도 신규 가입자를 계속 받아야 좀 이익이 나는 구조잖아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생각해 보면 젊은 사람보다는 중장년층, 노인층 인구가 많아요. 그렇죠. 역피라미드죠. 그렇죠. 결국 나이가 들거나 과거 병력이 있더라도 보험을 가입시켜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요즘. 참 안타깝네요. 만약에 20년 전에 우리 돈키호테가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미리 좀 저희가 알고 도와드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있고요. 자, 그러면 솔루션 어떻게 제시를 해주셨을지 정리해 볼까요? 네. 20대 쌍둥이 자매 모두 만기가 짧은 기존 보험에서 각각 의료실비보험 한 건과 종합보험 한 건씩 변경을 하셨고요. 쌍둥이 자매 둘 다 보장은 거의 동일하지만 아쉽게도 보험료는 차이가 났죠. 첫째 따님은 9만 원, 둘째 따님은 12만 원으로 약 3만 원의 차이는 일반 건강보험과 유병자 보험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따님은 정말 1년만 빨리 보험 점검을 받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정말 많이 남아요. 그러게요.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이 다시 한번 느끼셨겠지만 보험 점검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오늘이라도 서둘러 보험 증권을 열어보시고 우리 집 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해 보겠습니다. 1728님께서 저희 아이도 30세 만기 태아보험을 들었는데요. 만기 시점에 별도의 심사 없이 그대로 연장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럼 이것도 아닌 건가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아닙니다. 방금 그렇게 설명 들으신 분들은 그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요즘은 태아보험이 20년나 30세 만기 하더라도 아무 심사 없이 100세까지 연장해주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설명을 들으셨다면 그런 상품을 연장할 수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20년나 30세 만기에 태아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30세가 돼서 심사 없이 또 20년 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즉 20년 납하고 30세까지 보장 받으셨잖아요. 그때부터 또 아이가 30살 됐을 때부터 20년 동안 또 보험료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즉 40년 동안 보험료를 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엔 태아보험을 가입하시고 나서 그리고 100세까지 설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똑같은 내용으로는 아팠지만 똑같은 내용으로는 가능하나 연장은 가능하나 그 네. 연장이라는 게 그냥 기간만 연장해 주는 게 아니라 20년을 또 내야 되는 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100세 만기로 드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혹시라도 30세 만기, 20세 만기 이렇게 드신 분들이 있다면 도움 요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788님께서요. 제가 실비보험을 10만 원씩 납입을 하고 있고 80세 보장보험에 들어가 있는데요. 완납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저는 봤거든요. 근데 보험 상태가 적립보험이 들어가 있는 보험인데 며칠 전에 보험회사에 완납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현재는 적립보험금에서 지출이 되고 있는 거라 보험금을 안 내도 되지만 적립보험금이 없어지면 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우선 맞습니다. 그 내용이 맞는 거고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예전에는 우리가 요즘에 실손보험 가입할 때 일반 건강보험 하나 가입하고 그리고 실손보험 따로 가입하세요. 단독 실손. 그렇죠. 네. 우리가 태아보험을 가입하실 때도 보면 태아보험 하나 그리고 실손보험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가입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실손보험이 사실 일반 건강보험 안에 실손 특약으로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지금 이분이 내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이분은 특히나 보장보험료와 실손보험 이 보험료만 내고 계셨던 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적립보험을 내셨던 거예요. 즉 만약에 적립보험료 없이 이 보험을 가입하셨었다면 10만 원이 아니라 뭐 한 6만 원, 5만 원 정도 되셨던 걸 거예요. 그 10년 동안 내는 기간 동안 4, 5만 원이 또 적립보험료가 계속 쌓여갔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10년 납입 끝나고 나서 실손보험은 아시다시피 평생 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80세까지 계속 내셔야 되는 거예요. 갱신형 특약이니까. 그러면 이제 쌓여져 있는 적립보험료가 빠지면서 실손보험을 대체해서 납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물론 회사나 상품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있는 적립보험료를 다 빼시고 받아라 그냥. 네, 그냥 받으시고 그리고 실비보험에 대한 보험료만 그냥 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 거기 쌓여져 있는 적립보험료는 하나의 이자도 없이 그냥 쌓여 나가는 거예요. 즉 은행만도 못한 거예요. 이름은 적립보험료지만 이거는 이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빼시고 그리고 실손보험에 대한 보험료만 내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쌓여있는 이 돈을 꺼내서 뭐 은행에라도 넣어두시든 그게 네. 더 현명하다. 그게 더 이득이실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이평금님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 오늘의 포인트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아프기 전에 다치기 전에 보험 점검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유병자 보험 가입하고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점검합시다. 네, 둘째. 보장성 보험은 지출입니다. 환급된다고 좋아하기보다는 보험료를 줄여서 저축하는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특히나 월요일을 채워주시는 분인데 목요일까지 이렇게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권혁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